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가? 여기 프랑스에서 교통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의 시스템을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은 한국에 방문하더니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넓고 밝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알폰소 듀퐁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 시스템 혁신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는데요. 프랑스의 오랜 역사와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늘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에 앉자마자 진지하고 집중한 표정의 동료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인 장피에르 디랑이라는 엄격하면서도 단호한 관리관께서 중요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보고서는 프랑스의 유명한 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보고서에 나온 수치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프랑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인 한국이 프랑스보다 나을 수 있지?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과 오랜 전통의 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동안 해온 모든 연구를 기억하며 우리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저의 오랜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되는 보고서를 보게 된 거예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장피에르 관리관께서 보고서의 세부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무인 운전 지하철, 현대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첨단 긴급 시스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회의적이긴 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머릿속에 운전자가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열차와 현대적인 문화공간처럼 보이는 휴게소의 모습이 그려졌고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동료들은 그 보고서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나누었어요. 일부는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해왔던 여러 나라에서의 연구와 다양한 시스템들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확신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제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만한 강렬한 내용이었어요. 분명 한국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의 긴장감 속에서도 기대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그때 장피에르 관리관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듀퐁씨, 한국에 직접 가셔서 이 시스템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셨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연구와 경험을 모두 생각해 보았는데 제 스스로의 지식과 연구를 믿어왔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제 마음을 바꿀 만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며칠 동안 여행 준비를 했어요. 한국과 그곳의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읽어보면서 기술과 꼼꼼한 계획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았어요. 정시에 운행하는 무인 지하철과 눈 깜짝할 사이에 생명을 구하는 긴급 시스템을 상상하며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직접 듣고 싶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짐을 싸면서 회의와 보고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느꼈어요. 저는 마치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수많은 의문과 변화에 열린 마음을 품고 프랑스로부터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분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밝았으며 최신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답니다.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미소를 띤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프랑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인데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입국장에서 바로 만난 한국 안내관 한민우 씨는 참 친절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답니다. 민우 씨는 저에게 한국의 진짜 교통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 것이며 이 나라가 이룩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동네를 지나면서 편안한 택시를 타고 공항을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시장들을 보면서 깨끗한 도로와 원활하게 흐르는 교통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색색의 광고판과 전자 표지판들이 방향과 시간,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서 모든 것이 정말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우 씨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역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전과 혁신,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대형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넓은 창문과 밝은 내부 공간에 놀랐어요.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버스마다 노선 정보가 아주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디지털 화면 덕분에 승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도 참 편리했어요. 친절한 안내 방송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승객들에게 방향을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공간은 여행자를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다음 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여러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여행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가족, 학생, 연세 드신 분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있었고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후 민우 씨는 저를 서울의 유명한 지하철역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역 내부는 현대적이고 매우 깨끗했어요. 자동 운행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운전자가 없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열차를 보면서 민우 씨는 시스템, 작동 원리와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안전을 위한 여러 기능들과 누구나 쉽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민우 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답변해 주셨어요. 그의 설명 덕분에 기술적인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우 씨는 저를 플랫폼 쪽으로 데려가시면서 곧 열차가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민우 씨가 이 지하철이 무인운행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운전자가 없이 열차가 움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러자 민우 씨가 웃으며 곧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교통의 미래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자동운행 열차가 역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디자인과 여정의 모든 단계가 꼼꼼하게 계획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은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운전자가 없는 열차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궁금해서 민우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민우 씨는 고급 센서와 컴퓨터가 열차를 제어하고 있으며 중앙 관제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 뒤의 숨은 원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여러 기술 시스템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 이런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민우 씨의 설명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쉽게 다가왔어요. 저는 제 차례가 되자 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열차 내부는 넓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넓은 좌석들과 다음 역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들이 있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요. 저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건물, 거리, 공원 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우연히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한 현지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학생과 학교 생활, 취미, 그리고 지하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변화에 대해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학생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이 단순히 발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친근하고 유용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역에 다가갈 무렵 저는 점점 더 흥분을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무인 지하철은 위험한 실험이 아니라 세심하게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훌륭한 시스템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역에서 내리면서 얼굴에 큰 미소를 지었어요. 이 경험이 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이 제공하는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탐험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신분당선과 몇몇 경전철역을 거쳐 하루 종일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조금 이용하고 분주한 거리에서 상인들과 동네 가게들이 즐비한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때마다 한국의 다채로운 면모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시민들의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 이면의 인간적인 부분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도심 항공교통 시험이 진행되는 곳으로 향하면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기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시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분주한 도시거리를 위로 날아오른다는 상상을 하니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호기심도 가득했어요.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답니다. 시험 장소에 도착하자 넓은 열린 공간과 매끄러운 지면 그리고 멀리 보이는 높은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곳은 명확한 표시와 안전 표지판으로 잘 꾸며져 있었고 많은 기술자와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곧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플랫폼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저의 안내관 민우 씨는 이 기체들이 한국의 도심 항공교통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체들은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우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체들이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지만 훨씬 조용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곧 첫 번째 기체의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고 천천히 기체가 지면에서 떠올라 공중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도 흥분과 기쁨이 묻어 있었고요. 기체는 아주 정교하게 조종되어 서서히 더 높이 상승했어요. 조종사가 조종기를 세심하게 다루는 모습이 보였고 기체는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지정된 구역에 문제없이 착륙했어요.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체는 크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이었고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세세하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어요. 얼마 전 본 무인 지하철 시스템과 비슷하게 이 기체들도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 경험은 차분함과 동시에 짜릿한 스릴을 선사했어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엔지니어들과 팀 리더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기술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팀과의 대화 덕분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원들의 헌신과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열정은 제 의구심을 점차 존경으로 바꿔주었답니다. 한국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하루 종일 저는 더 많은 시험을 관찰했고 도심 항공교통의 미래 계획을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도 볼 수 있었어요. 그 동영상에서는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늘을 날며 이 시스템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어요. 기술자들이 그리는 명확한 미래 비전에 정말 감탄했어요. 테스트 장소를 떠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교통의 미래는 도로와 철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늘은 이제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술이 교통체증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감사로 가득 찼어요. 시험 장소를 떠나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한국이 앞으로도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숙소로 돌아갔어요. 이번 경험은 극적이면서도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하루를 마치며 저는 진정한 현대 혁신의 사례를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과감하게 미래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 역시 그 여정의 일원이 되어 기뻤어요. 숙소에서 보고서 작성과 함께 일기를 같이 쓰는 와중에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교통을 쉽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사려 깊은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결심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저는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여정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교통체계를 점검하는 일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현대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평범하게 벤치 몇 개와 커피 머신이 있는 단순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크고 밝은 공간이 활기차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건물은 넓고 큰 창문들이 자연광을 쏟아져 들어오게 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이곳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휴게소 내부로 들어서자 여러 식당과 푸드코트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메뉴가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표시된 다양한 안내판들이 있었고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친근하고 활기차더라고요. 이곳이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고 환영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놀라웠어요. 저는 여기저기 걸으면서 각 구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먼저 지역 특산품이 진열된 구역을 보게 되었는데 한국 문화를 반영한 제품들이 가득한 선반들이 있었어요. 밝은 색감과 전통적인 느낌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각 제품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따뜻한 설명 덕분에 이 공간이 얼마나 정성과 관심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구역을 발견했어요. 이곳에서는 차량을 내리지 않고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한 여행객이 디지털 키오스크,
즉 무인 판매대를 이용해 식사를 주문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화면이 아주 명확하고 사용하기 쉬웠어요. 잠시 후 친절한 직원이 그분의 주문을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비스가 도로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기술이 얼마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구역도 보았어요. 이 구역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여러 충전 포인트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충전소마다 디지털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한 기술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스템이 운전자들에게 차량이 언제 준비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의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 덕분에 이곳이 편리함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에 점점 더 존경심이 생겼어요. 저는 계속해서 걸으면서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휴식 공간도 발견했어요. 이곳에는 편안한 의자와 무료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는 넓은 좌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형 화면에는 뉴스와 날씨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잠시 앉아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휴게소의 디자인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긴 여정 중에도 사람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게소를 둘러보면서 몇몇 직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자부심과 경험들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셨어요. 한 직원분께서는 이 휴게소가 단순히 운전 중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함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며 현대 기술과 전통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열정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곳에 담긴 정성과 노력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를 체험하면서 설렘과 감탄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휴게소는 평범한 휴게소가 아니라 한국이 여행객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성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전자주문 시스템부터 지역 문화의 아름다운 전시까지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교통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휴게소를 떠나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혁신과 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져 모두에게 쾌적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경험 덕분에 한국의 현대 기술과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결합된 모습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뒤로하고 떠났어요. 제 마음은 희망과 존경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현대 기술과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결합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서울의 긴급 관제센터로 이동했어요.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곳은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방문의 안내는 유상기 팀장님께서 해주셨어요. 팀장님은 참 친절하시고 자신감 넘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해주셔서 그 차분한 모습에 저도 많이 안심이 되었어요. 상기 팀장님께서는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팀장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큰 화면에 도시 지도가 띄워져 있고 수많은 깜빡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각 불빛은 긴급 상황이나 이동 중인 차량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에 뛰는 심장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팀장님께서는 저를 실시간 시연을 볼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소수의 방문객들과 함께 서서 집중해서 지켜보았어요. 화면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구급차가 보였고 몇 초 만에 그 앞에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구급차는 멈추지 않고 순조롭게 이동했어요.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상기 팀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이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해 긴급 차량을 감지하고
이를 인식하는 순간 신호등을 바꿔서 차량에게 자세한 길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기술이 이렇게 빨리 작동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가술자들과 직원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팀장님께서는 평균 응답 시간이 단 4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분이면 골든타임으로 긴급 상황에서 생존과 사망을 가를 수 있는 차이잖아요. 팀장님의 말씀에 제 심장은 또 한 번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시연이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직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도와주는지 여쭤보았어요. 상기 팀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지시를 따르고 긴급 차량의 길을 양보하는 협력이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큰 이유라고 하셨어요. 팀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해서 좋은 디자인과 배려 깊은 공동체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잠깐 긴급 관제센터를 둘러보는 짧은 안내도 받았어요. 컴퓨터가 줄지어 놓인 모습과 각자 맡은 바를 다하는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고 관제실은 밝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방의 배치부터 모니터의 위치까지 모든 세부 사항들이 꼼꼼하게 계획된 게 분명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기술에 대해 깊은 신뢰를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관리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께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아주 신속하게 도착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감동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넓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모든 기술 뒤에 인간의 노력과 배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긴급 관제센터를 떠나면서 깊은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마음을 품었어요. 잘 설계된 시스템과 배려 깊은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 한국 여행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이었고, 혁신이 단지 기계와 화면만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며 존경심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작은 나라인 한국이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보고서와 이야기가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희망과 결의에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팀워크, 기술, 그리고 배려 깊은 공동체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교훈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교통 시스템과 긴급 대응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올바른 기술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주 작은 변화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